우리 와이프 친정 갔으니까 오늘 만나자, 오늘 접선하자 비는 상황에서 그 상간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안녕하셨어요. 매정라 유튜브 가족 여러분, 우리 메아리들 오늘 또 재밌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변호사시거든요. 근데 외모도 아주 예쁘시고 스마트하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인스타그램에 웹툰을 연재 중이고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이상한 변호사라는 타이틀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드라마 이전부터 하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편견지명이 있었어요? 제가 이상한 변호사의 원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제가 한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혼 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그 앞머리를 따서 이상한 변호사로 유튜브 채널명을 지었고요. 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한 4년 정도 됐는데 유튜브 뭐 구독자도 안 늘고 계속 지지부진해서 이름을 좀 바꿔보자 하다가 저희 이제 회사 법인의 막내 직원이 변호사님 하시니까 이상한 변호사로 하자고 아이디어를 줘서 딱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확 늘었겠어요. 이상한 변호사 타이틀이 있어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아직 뭐 메아리님들만큼 늘지는 않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시면서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풀어주실 텐데요. 10년 이상 하셨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케이스를 보셨을 것 같은데. 외도 이슈가 가장 예민하고 힘든 문제들이기는 한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래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 이외의 누군가를 만나는 거는 불법이고 위법한 행위로서 뭔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와 관련한 상간자 소송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러니까 이혼 얘기 중에서도 상간자, 소위 말하는 바람피는. 바람피는 상황에서 그 상간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상간 소송이 예전에는 사실 그냥 뭐 배우자가 바람피면 배우자랑 헤어지고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이혼 소송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이혼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그 남편, 아내의 애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먼저 해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게 상간 소송의 본질이거든요. 이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혼내주고 이혼은 그 이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간자 소송만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상간자 소송은 결국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수단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세요, 실제로. 근데 상간자 소송이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럼 그 상대 여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이 오히려 더 그 여자를 접근을 하고 뭐 소위 말하는 꼬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요, 남편과 그 여자가 공동 불법 행위자예요. 그래서 둘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남편을 이혼 소송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간녀부터 소송을 해보는 거죠. 그게 상간자 소송의 본질이에요. 근데 간통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상간자 소송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간통은 형사적인 문제라서 이제 나라에서 처벌을 하는 문제예요. 바람피고 그렇게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하는 거는 이제 형사처벌을 하던 걸 이제 없앴잖아요. 2015년도에. 근데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그래도 계속 물리겠다는 게 법원의 태도인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이 더 늘어났어요. 간통으로 처벌이 안 되니까 이제 본인들이 분풀이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민사소송밖에 없어서 상간자 소송이 상당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감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핵심 증거가 있는데요. 부정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뭐 입증 자료들, 사진, 둘이서 뭐 팔짱 끼고 있는 사진, 아니면 뭐 성관계를 나눴던 대화를 카톡에 남겨두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남편의 폰을 이제 몰래 보게 됐는데 거기에
어젯밤 좋았어? 뭐 이런 좋았어. 뭐 그런 것들을 꼭 그렇게 남기시더라고요. 그런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상간자가 우리 남편이 기혼자인 걸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실 상간자가 우리 남편 총각인 줄 알고 만났으면 자기는 잘못이 억울할 수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기혼자인 걸 알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의 뭐 카톡 증거에서 우리 남편이 그 상간녀한테 우리 와이프 친정 갔으니까 오늘 만나자, 오늘 접선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상간자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자, 실제 어떤 예들이 있었는지 정말 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뭐 외도의 상황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가장 흔한 게 뭐 이제 뭐 초중고등학교 동창회 같은 데 갔다가 이제 술자리 갖고 서로 뭐 연락처 주고받고 이제 가까워져서 따로 만나다가 둘이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 되게 많이 있고, 뭐 또 회사 다니면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서로 같이 출장 다니다가 또 친해지죠. 단둘이 있고 밥 먹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서 또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린 자녀들 있는 집들이 뭐 두 집 세 집 같이 이렇게 놀러 막 다니잖아요. 근데 같이 놀러 다니다가 이제 크로스로 다른 배우자랑 친해지고 눈이 맞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외도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아이 뭐 선생님, 학부모와 교사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놀라우시죠? 뭐 남녀 관계는 뭐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설마 그런 관계, 내가 의심할 수 없었던, 그리고 나랑 쟤랑도 친한데 내 남편이랑 바람을 펴? 약간 이런 배신감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정말 아주 가까운 성적인 관계가 있지 않는 경우도 이런 그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일하다가 뭐 기분 좋아서 잡고 이런 거는 사실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법원은 약간은 부정행위성을 염두에 두는 것 같고, 근데 일회적으로 뭐 그 사진 한 커트만 가지고 부정행위는 아닐 수는 있고요. 그래서 상황마다 약간의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도 상간녀 소송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있어요. 맞아요. 예. 꼭 성행위가 있지 않아도 부정행위는 더 넓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관계도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정신적인 것도 뭔가 더 증거가 있다면? 네, 서로 뭐 사랑하고 깊이 의지하고 있고 연인 관계임을 암시할 만한 대화나 그런 뭐 증거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부정행위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전혀 모르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 유부녀였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꽤 있죠. 사실 그러면은 그 상대방 입장에선 상간녀라고 지칭될 뻔했던 분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헛다리 짚어서 그 사람한테 상간녀 소송하면 그 소송은 기각되죠.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간자가 될 뻔했던 분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상황이죠. 화가 버럭버럭 나고 오히려 그게 되게 수치스럽다고 막 화를 내시거든요. 진짜로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근데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께. 둘이 이혼할 거라고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둘이 오랫동안 별거 하고 있다고 해서 만났어요 라고 할 때 만나도 될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습 해오신 것 같네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게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둘 사이는 이미 파탄 났으니까 보호되는 부부관계가 아니지 않냐고 그냥 편하게 만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과 이혼이 완전히 된 걸 확인시켜주지 않는 한은 연애하시면 안 됩니다. 도장을 찍기 전까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 억울한 상간녀의 입장에서는 어디다 호소를 해야 돼요? 난 정말 저 남자가 총각인 줄 알았고 속였고 뭐 예를 들면 뭐 별로 관계도 깊지 않았고 뭐 그랬는데 그쪽 와이프한테 소송을 당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증거 다툼이 되죠, 소송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기혼자인 걸 알고 나서는 관계를 딱 끊었습니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여자 입장에선 그걸 알게 되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한테 뭐 카톡이든 문자든 통화로 막 이제 따지죠. 따졌을 때 남자도 미안해, 진짜로 내가 속여서 미안해라는 것까지 이제 증거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그 워딩을
재판부에 제출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녹음을 좀 해놔야 되나? 녹음 좋고요. 또 카톡으로 화를 내서 남자가 미안하다고 하는 답변 있는 것도 괜찮고. 왜 나한테 총각이라고 속였어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남자가 미안해, 내가 속였던 거 미안해라고 사과까지 남겨주는 게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제출하면 최종적으로는 그 상간자 소송이 기각되는 것으로 피고가 승소하겠죠. 사례별로 보면은 내 남편의 상간녀를 소송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내 아내의 남자친구, 상간남을 소송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여자분들이 소송을 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상간남 소송하는 남편들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약간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아내가 바람을 피는 가정들이 또 선바람을 피는 가정들이 늘어나거나 뭐 그런 이유들 아닐까요? 그리고 또 남자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가정적이 되고 자녀 양육에 힘쓰고 하니까 가정을 지키겠다는 남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상간남 소송 진행해서 이 남자 잘라내겠다라고 소송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시는. 근데 이미 어떤 의심을 하고 뭐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하고 그러면 이미 그 부부 관계나 결혼은 깨진 거 아닐까요? 근데요, 또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그렇게 또 그런 풍파를 겪고 회복되는 가정도 있기는 해요. 그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트라우마죠. 네. 되게 장기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혼으로 가시는 가정도 많긴 하지만 또 그거를 덮고 살아가시는 부부들도 꽤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원천적으로 기혼자인 듯한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뭐 최선일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별을 하겠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3가지 정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또는 이제 돌싱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약간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제일 명쾌한 여봐야 건 되나? 혼인관계 증명서를 띄워보면 법률상 어떻게 배우자가 될까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그쵸, 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근데 뭐 조금 지켜보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오죠. 그래서 나이 있는 사람 만날 때 조금 조심하라고 제가 뭐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늦은 시간이나 주말 이럴 때 본인이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을 정해주는 이성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의심해보면 연인 관계인데 뭐 특히나 이혼남이라고 얘기했던 분 중에서 나 전처랑 애들이랑 좀 주말 시간 보내니까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이 안 된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뭐 상간녀 소송을 당한 해 만에 되게 곤란했었죠. 그래서 특정 시간대 연락이 안 되는 이성 친구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깊은 관계인데 가족을 소개시켜주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더 나아갈 관계라고 한다면은 가족 인사도 시키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데 좀 숨기는 것 같고 하면은 한번 의심하거나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 어떻게 잘 들으셨죠? 외도 문제가 이혼 사유인 것은 알았지만은 상간 소송이라는 것이 이런 건지는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괜히 남의 가정사에 얽혀서 불미스러운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가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이 정도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과 같이 살면서 이혼 소송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이 살면은 제일 좋겠지만 뭐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으시고 이성관계에 대해서 뭐 회의나 불신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만 또 남녀가 얽혀 사는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보호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금지하고 있는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궁금한 거 있는데 하는 분들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따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상간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 돈 문제, 재산 문제로 소송이 얽혀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메아리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